이번 강의에서는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대표적인 모델인 BERT와 GPT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알아야 할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전위 학습, 트랜스퍼 러닝, 두 번째로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BERT와 GPT를 간략히 설명하고 해당 모델을 활용한 간단한 응용 실습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퍼 러닝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위 학습이라고 부르는 트랜스퍼 러닝은 현재 연구계나 산업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연어 처리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전 등 딥러닝을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최초에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다루어지다가 BERT, GPT 등 트랜스포머 계열의 자연어 처리 모델에서 최근에 대형 언어 모델까지의 성공을 가져오게 된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하나의 모델에서 다른 모델로 지식이라는 것을 전달하여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 그림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면 대규모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스 태스크라는 어떤 작업을 위해 학습이 완료된 어그질리러리 모델이 있음을 가정합니다. 이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에 대해 학습이 완료된 상태로 해당 소스 태스크를 위해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메인 모델이라고 부르는 학습이 아직 되지 않은 특정 모델의 소스 태스크와는 다른 어떤 타겟 태스크를 잘 수행하도록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작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메인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 시작하면 데이터의 한계나 여러 문제로 인해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오버피팅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위 학습은 이 경우에 어그질리러리 모델이 보유한 지식을 적절히 전송하여 메인 모델이 학습을 밑바닥부터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기반 지식을 바탕으로 스몰 데이터셋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초기 값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퍼 러닝의 세부 분류와 트랜스퍼 러닝이 아닌 방법들을 비교하며 설명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분류기를 위한 모델 학습을 수행하는 방법론을 설명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Train from Scratch라고 부르는 밑바닥부터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전위 학습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텍스트 분류라는 타겟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주어진 스몰 데이터셋으로부터 직접 학습하여 얻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텍스트 분류라는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도 있지만 단어 간의 관계를 학습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Take Pre-trained 모델 방법입니다. 이것은 녹색으로 표현된 어그질리러리 모델이 사전에 학습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워드2백과 같은 단어 임베딩이 사전에 학습 완료되어서 단어 간의 관계를 이미 이해하고 있는 모델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어 임베딩은 단어의 상대적인 의미 관계성을 수치화할 수 있는 모델이지 직접적으로 텍스트 분류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학습한 단어 임베딩을 그대로 도입하여 메인 모델을 대체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타겟 태스크를 위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 학습을 수행하지 않으니 태스크 스페시픽한 모델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파인 튜닝을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이 방법은 Initialize with Pre-trained, then Fine-tune입니다. 두 번째 방법과 다른 부분은 태스크 스페시픽한 모델 학습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세 번째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학습한 언어 임베딩을 활용하고 스몰러 데이터셋으로부터 해당 임베딩의 파라미터들을 새로운 타겟 태스크를 위해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위 학습의 간단한 사례로 단어 임베딩을 들 수 있습니다. 단어 임베딩은 대규모의 문서로부터 맥락 부분들과 타겟 단어 부분들의 대응 관계를 학습한 것으로 언어 활용에 관한 지식을 사전에 학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활용되는 다양한 자연어 처리 대부분의 태스크에 단어 임베딩의 지식을 전이하여 활용했을 때
높은 성능 향상을 보이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단어 임베딩의 전이 학습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와 도입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왼쪽의 그림에서는 단어 임베딩을 학습을 하고자 하나 특정 태스크를 위한 특정 단어 임베딩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워드 임베딩 벡터들은 랜덤하게 초기화되고 태스크 스페시픽 모델이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임베딩 벡터의 값도 결정이 됩니다. 전이 학습을 이용하는 오른쪽 그림의 경우를 보면 단어 임베딩 벡터들이 랜덤하게 초기화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대규모 문서에서 학습을 마친 워드200이나 글로브 같은 모델에 수렴된 매개 변수 값으로 초기화되어 태스크 스페시픽 모델의 학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해당 시작점에서 특정 태스크를 위해 매개 변수 값이 미세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초기화된 매개 변수를 바탕으로 단어 임베딩이 knows a lot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전 학습 모델, pre-trained 모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초거대 AI, 대형 언어 모델 등으로 일컫는 사전 학습 모델은 애초에는 pre-trained language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근에는 거대화되는 트렌드에 맞추어 large language 모델, LL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시작점을 알리는 GPT와 BERT라는 PLM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몇 개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맥락의 고려라는 것입니다. 맥락이 고려되지 않았던 모델을 떠올려 보면 워드200이나 글로브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단어 임베딩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단어 하나에 대한 의미나 지식을 표현하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모델들에게 인코딩 되는 지식은 단어일 뿐이고 그 단어가 속해 있는 맥락은 무시됩니다. 상세히는 이후에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맥락을 고려하는 임베딩은 엘모 등으로 표현된 이후의 언어 모델에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하위 가업이라고 부르는 다운스트림 태스크, 즉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타겟 태스크를 고려하여 학습이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엘모는 특정 태스크를 위해 학습되었지만 GPT 또는 버트와 같은 모델은 오로지 언어 모델을 학습하고 특정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위해 학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개의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언어 모델은 두 번의 발전 과정을 거쳤고 두 번째 아이디어에서 PLM이라는 사전학습 모델의 강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아이디어를 좀 더 자세한 예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단어 임베딩에서 맥락을 고려한다는 의미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임베딩 벡터가 잘 학습했다고 하였을 때 그 의미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면 단어 임베딩이 과연 그것을 학습하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The plane took off at exactly 9 o'clock 이라는 문장에서의 plane과 The plane surface is a mud 이라는 문장에서의 plane은 의미가 다릅니다. 하지만 워드200과 같은 단어 임베딩은 plane이 맥락에 따라 다른 벡터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좌측의 단어 임베딩 벡터에는 단어 하나가 one by one 대응으로 학습되지만 우측의 단어 임베딩 벡터는 중간에 elmo라는 언어 모델이 등장하여 I saw a kitten 이라는 문장 전체를 받아 그 문장 전체를 바탕으로 각각의 단어에 해당하는 임베딩을 추론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정 단어 kitten은 I saw a라는 맥락을 바탕으로 학습된 임베딩 벡터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도 반영하면 물론이고 특정 문장에서의 용법에 따른 의미도 반영하게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을 맥락을 고려한 단어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목표 태스크를 고려한 학습이 수행된 모델 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영어로 downstream task라고 부르는 이것은 순차적인 다수 모듈 구조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선행하는 목적이 달성된 결과를 적용하여 후행하는 태스크를 달성하고자 할 때 그 목표 과업을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부릅니다. 만약 자인어 처리 분야에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예를 들어보면 문서 분류, 요약, 언어 번역, 품사 태깅 등입니다. 이때 선행하는 목표는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단어 임베딩의 학습이라든지
문장 생성의 확률을 최적화한 언어 모델의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학습이 완료된 결과 모델을 바탕으로 요약이나 언어 번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과업들을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단어 임베딩이라던가 언어 모델이 특정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고려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GPT와 BERT의 등장에서 놀라웠던 것은 여러 NLP의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무시하고 언어 모델을 위한 특정 목적을 위해 학습을 하고 대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을 한다면 매우 다양한 NLP의 하위 가업에서도 높은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인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엘모와 같은 모델은 태스크 스페시픽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같이 파인 튜닝 되는 형태이지만 GPT 또는 BERT는 특정 태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문장만을 대규모 모델에 대규모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BERT라는 모델은 등장 당시 기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던 당시의 state of the art들을 모두 성능 면에서 우위를 점하며 관련 학계와 업계에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두 모델은 대규모의 모델 적층 구조이면서 다른 점은 BERT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만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GPT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부분만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BERT와 GPT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BERT는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 from Transformers 라는 약자로 2018년에 발표된 논문에 등장한 모델의 이름입니다. 이는 아래 오른쪽의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왼쪽에 있는 인코더 부분을 단지 많이 쌓아서 만든 언어 모델입니다. 24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BERT Large라고 불리며 이보다 경량화된 버전으로 BERT Base라고 불리는 12개의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록을 적층한 모델도 있습니다. BERT는 특정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언어 모델의 단어 등장 예측 문제에 대한 다양한 추론 구조를 모델에 적용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Masked Language Modeling이라고 부르는 MLM과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고 부르는 NSP입니다. 먼저 MLM은 주어진 문장에서 특정 단어를 마스킹 해놓고 해당 부분의 단어를 예측하는 문제를 모델이 풀도록 하는 추론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improvisation이라는 단어가 지워진 채로 입력되어서 해당 단어의 확률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BERT를 학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세한 테크닉은 이런 마스킹할 단어를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에 대한 것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NSP로 두 개의 연속된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 두 문장의 배치가 is next인지 not next인지에 대한 이진 분류를 잘 수행하도록 BERT 모델을 최적화한 방식입니다. 이때 MLM도 동시에 고려되어 두 문장의 일부 단어들은 마스킹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때 분류 결과 레이블은 CLS라는 토큰의 자리를 출력을 바탕으로 결정하여 BERT 모델이 언어 모델의 과업뿐만 아니라 분류와 같은 이후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 방식이 BERT의 강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BERT가 매우 대규모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사전 학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세미 슈퍼바이즈드라는 용어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로부터 학습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코퍼스에서 문장을 학습의 대상으로 삼아 슈퍼바이즈드 방식과는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BERT 모델이 트랜스포머를 24개나 단순 적층한 구조로 매우 큰 모델인데다가 데이터셋도 매우 대규모로 학습을 수행해서 수렴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구글이라는 거대 그룹의 클라우드 TPU를 64개나 활용하여 4일 동안 학습하는 방식으로 완료했으며 당시에는 이런 사전 학습 과정이 구글처럼 대규모 계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주요한 것은 이렇게 사전 학습한 모델을 오픈소스화하여 누구나 다운로드 해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오른쪽 그림에서 BERT 모델 부분은 다운로드 된 채로 모델 업데이트 없이 사용하고 BERT 이후에 분류기 레이어를 추가하여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위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형 모델 BERT에 사전 학습된 지식이 클래시파이어에 그대로 트랜스퍼되면서 스팸과 논스팸을 구분하는 타겟 태스크를 위한 데이터가 매우 적더라도 우수한 성능을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BERT와 트랜스퍼 러닝,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간의 관계성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BERT를 사용하여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풀고자 할 때는 입력이 되는 문장을 BERT의 입력 부분에 배치하고 세컨스 센텐스 부분은 비워둡니다. 단지 CLS 토큰 부분에 클래스 레이블을 배치하여 BERT를 분류기로 사용하여 센티멘트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SNLI는 인퍼런스 태스크로 두 연속된 문장의 일치나 모순을 판단하는 문제로 이 태스크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이고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센텐스와 두 번째 센텐스를 배치하기만 하고 CLS의 인테일먼트 또는 컨트라딕션으로 분류 결과를 대응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복잡한 문제로 머신 리딩 컴프리헨션이라고 부르는 QA 문제는 첫 번째 문장에는 질문을 대응하고 두 번째 문장에는 질문의 대상이 되는 본문을 대응합니다. BERT의 출력부에는 해당 패세지의 어느 구간이 질문의 정답에 해당하는지를 구분자로 표시하여 이런 시퀀스 투 시퀀스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NER이라고 불리는 Named Entity Recognition, 개체명 인식 문제는 주어진 한 문장 내에서 어떤 구간에 어떤 태그를 할당하는지에 대한 것을 출력의 토큰 위치에 대응시키기만 하면 되는 문제로 간단히 추상화됩니다. BERT는 사전 학습된 모델을 활용하여 모델 구조의 변화 없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챗GPT 등 GPT 계열의 모델이 각광을 받기 직전까지는 BERT라는 MLN 기반의 언어 모델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라고 불리는 것 중 하나인 GPT는 GPT-2에서부터 학계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름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모델의 약자로 트랜스포머를 적층하여 만든 것인데 디코더를 사용하여 제네레이션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BERT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학습하였듯이 트랜스포머 디코더에는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 존재하여 토큰의 시퀀스에서 생성 순서, 즉 오더를 이해할 수 있는 모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GPT도 BERT와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큰 규모로 적층했고 다양한 사이즈의 모델을 사전 학습하여 오픈하였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GPT-2는 주어진 입력 시퀀스의 이후 토큰을 원바이 원 형태로 생성하고 생성된 토큰은 다음 시점에 GPT의 인풋으로 활용합니다. GPT-2는 당연하게도 시퀀스 투 시퀀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데이터셋을 구성하여 모델에 대응하기만 하면 머신 트랜슬레이션과 문서 요약과 같은 태스크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때 인풋 시퀀스와 아웃풋을 구분하는 이런 구분자를 to, from 등을 두어서 이후에 인스트럭션 GPT라는 모델이 등장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본 과정에서 BERT와 GPT 계열들을 모두 상세히 다루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이 정도로 모델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BERT와 GPT를 활용한 실습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하는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임포트합니다. 워닝 등 출력이 화면에 나오지 않도록 세팅을 합니다. BERT를 활용하여 마스크 한 단어를 예측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 임포트하고 BERT 베이스 모델과 사용된 토크나이저를 불러옵니다. 오토 토크나이저는 모델에 맞는 토크나이저를 자동으로 불러오게 하는 모듈이고 BERT for Masked LM 모듈은 Fill Mask 태스크를 위한 BERT를 불러오게 합니다. 불러온 토크나이저에 입력 문장을 넣어 토큰화를 수행합니다. 인풋 토큰의 ID들을 확인하고 BERT를 위한 스페셜 토큰들도 확인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마스크나 CLS가 있습니다. 단어 부분 예측을 위해 파이토치 함수를 활용하는 경우에 이와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모델 인풋의 로짓을 계산해 주도록 하는 로지스트를 생성하고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꺼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드 토큰 위치 인덱스와 일치하는 인풋 ID를 찾아서 로짓을 계산합니다. 해당 로짓의 값이 가장 큰 토큰 ID를 찾아 디코딩하면
그에 해당하는 단어인 Paris가 뽑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한 줄의 코드로 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하는 파이프라인을 활용한다면 fill mask를 할 수 있는 모델을 unmask라는 파이프라인으로 만들고 인자에 원하는 텍스트를 넣으면 예측한 토큰에 대한 스코어와 최종 완성된 문장까지 출력을 해줍니다. GPT-2는 생성 예제에 이용해 볼 것인데요. 앞에서 했던 비슷한 방식으로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에서 오토 토크나이저를 불러오고 오토 모델 for causal LM을 생성합니다. 입력을 이런 문장을 넣었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input 토큰 ID와 스페셜 토큰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파이토치에서는 input을 generate 함수의 토큰화해서 입력하고 디코더 함수를 호출하면 hello my dog is 이후에 문장을 완성하고 end of text가 예측될 때까지 I'm not sure 등등 문장을 디코딩하게 됩니다. 허깅 페이스에서는 일관된 방식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입력에 대해 다양한 케이스의 출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BERT와 GPT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